신비로운 이야기 속에서 따뜻한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포항의 바람은 유달리 짰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해풍에는 소금기뿐만 아니라 강철을 벼려내는 대장간의 쇠 냄새 같은 것이 섞여 있는 듯했다. 22살의 박지현은 그 낯선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해병대 교육훈련단 정문 앞에 섰다. 거대한 앵카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정문은 마치 살아있는 거인처럼 그녀를 압도했다. 주변으로는 비슷한 나이대의 청년들이 가족들과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눈물을 훔치는 어머니, 아들의 어깨를 말없이 두드리는 아버지, 장난스럽게 경례를 붙이는 친구들의 모습이 뒤섞여 어수선하면서도 애틋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하지만 지연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홀로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한 결심을 품고 이곳에 왔다. 지연의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의 작은 어촌 마을이었다. 평생을 바다와 함께 살아온 할아버지는 월남전에 참전했던 해병대 출신이었다. 할아버지의 낡은 장롱 깊숙한 곳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M16 소총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전우들의 사진. 그 사진 속 할아버지의 눈빛은 언제나 어린 지연의 가슴을 뛰게 했다. 할아버지는 술이 한 잔 거나하게 취하시는 날이면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시곤 했다. 포탄이 비처럼 쏟아지던 정글 속에서 전우의 시신을 등에 업고 수십 리를 걸었던 이야기, 굶주림 속에서 칡뿌리를 캐먹으며 버텼던 이야기,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해병대의 붉은 긍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지연은 그 이야기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자랐다. 그녀에게 해병대는 단순한 군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할아버지의 청춘이었고 고통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상징이었으며 그녀가 동경하는 가장 강인한 정신의 표상이었다. 대학에 입학하고 평범한 20살을 보내던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던 지연은 장롱 속에서 그 낡은 사진과 함께 할아버지의 군복을 발견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빳빳하게 각이 잡힌 군복, 그리고 왼쪽 가슴에 선명하게 박힌 붉은 명찰. 그 순간 지연은 결심했다. 할아버지가 걸었던 그 길, 가장 강한 남자들만이 갈 수 있다고 여겨졌던 그 길을 손녀인 자신이 한번 걸어보리라고. 여자도 해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의 자랑스러운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이고 싶었다. 주변의 반대는 거셌다. 부모님은 딸 자식이 왜 사서 고생을 하려 하냐며 눈물로 말렸고, 친구들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그 끔찍한 훈련을 견디겠냐며 혀를 찼다. 하지만 지연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바닷가를 달렸고 턱걸이와 팔굽혀펴기로 근력을 키웠으며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체력 검정 기준을 거뜬히 통과했다. 그리고 마침내 해병대 여군 부사관 후보생 합격 통지서를 손에 쥐었다. 그날 밤 지연은 할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소주 한 잔을 올리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저 해병대 가요. 하늘에서 지켜봐 주세요. 할아버지의 손녀답게 절대 부끄럽지 않은 진짜 해병이 되어 돌아올게요.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참이었다. 연병장으로 향하는 길 수백 명의 훈련병들 사이에서 여자는 지연을 포함해 단 4명뿐이었다. 수많은 남자들의 힐끔거리는 시선 속에는 노골적인 호기심과 함께 알 수 없는 경계심 그리고 희미한 조소가 섞여 있었다.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지만 지연은 애써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정면을 응시했다. 나는 할아버지의 손녀다. 나는 해병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 그 어떤 시선도 그 어떤 편견도 나를 무너뜨릴 수는 없다. 스스로에게 주문을 외듯 다짐하며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그러나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앞으로 닥쳐올 시련의 무게를 그녀의 젊은 어깨는 어렴풋이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소 절차가 끝나고 생활관에 배치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운명의 시간이 찾아왔다. 삭발. 해병대 훈련병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였지만 여자에게 그것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생활관 한쪽에 마련된 임시 이발소에는 이미 수십 명의 훈련병들이 줄을 서 있었다. 드르륵 드르륵. 기계 소리가 멈추지 않고 울렸고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어떤 이는 허탈하게 웃었고 어떤 이는 체념한 듯 눈을 감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연의 심장은 발소리보다 더 크게 쿵쾅거렸다. 어깨까지 내려오던 생머리는 지연의 작은 자랑이었다. 어릴 적부터 어머니는 매일 아침 정성스럽게 지연의 머리를 빗겨주며 말했다. 우리 딸 머릿결은 비단 같네. 그 머리카락에는 어머니의 사랑과 22해의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친구들과 미용실에 가서 함께 웃고 떠들던 기억, 첫사랑 선배 앞에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수줍어하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 모든 것을 이제는 떠나보내야 했다. 해병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대가였다. 다음. 교관의 무심한 목소리가 지연의 등을 떠밀었다. 의자에 앉자 차가운 쇠의 감촉이 목덜미에 와닿았다. 거울 속에는 잔뜩 겁에 질린 자신의 얼굴이 비쳤다. 그때였다. 이발병의 손에 들린 이발기가 윙 하는 소리와 함께 지연의 정수리를 향해 다가왔다. 그리고 드르륵. 거침없는 소리와 함께 한 줄기 고속도로가 생겨나듯 두피가 훤히 드러났다. 지연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질끈 감았다. 투두둑 투두둑. 어깨 위로, 무릎 위로 자신의 일부였던 머리카락들이 힘없이 떨어져 내리는 감촉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어나가는 듯한 기이한 감각이었다. 그 순간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눈물이 뺨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다. 멈추려 해도 멈춰지지 않았다. 왜 우는 걸까? 단순히 머리카락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면 박지현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던 과거의 자신과의 작별 의식이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더 이상 사회의 평범한 22살 여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상실감, 그리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야, 저기 봐. 여자애 우는데? 어디선가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보니 몇몇 남자 훈련병들이 지연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여자란 역시 어쩔 수 없군 하는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악의적인 눈빛으로 지연을 쏘아보는 이가 있었다. 훈련소 생활 내내 지연을 괴롭히게 될 황상병이었다. 그는 입대를 여러 번 미루다 늦은 나이에 들어온 인물로 자신보다 어린 선임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를 약자에게 풀려는 비뚤어진 심성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연을 깔보고 무시하는 경향이 심했다. 머리카락 좀 잘났다고 훌쩍거리기는. 저래가지고 무슨 해병이 되겠다고. 그냥 집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지 그래. 황상병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지연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듯 화끈거렸다. 눈물이 쏙 들어갔다. 대신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오기가 차올랐다. 지연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마주했다. 머리카락이 거의 다 잘려나가 우스꽝스러운 돌격머리가 된 모습. 눈물 자국으로 얼룩진 엉망인 얼굴.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실컷 비웃어라. 나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 눈물은 나의 나약함이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한 마지막 작별 인사다. 너희가 나를 조롱하고 무시할수록 나는 더 독해질 것이다. 반드시 너희 모두가 나를 우러러보게 만들 것이다.
이발을 마친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바닥에 흩어진 자신의 머리카락을 한 번, 그리고 여전히 자신을 비웃고 있는 황상병을 한 번 쳐다본 뒤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생활관에서 지연은 잠들지 못했다. 까칠한 감촉의 베개 위에서 그녀는 낮에 느꼈던 수치심과 분노를 되새기며 조용히 주먹을 그려쥐었다. 그녀의 해병대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것은 눈물과 오기로 얼룩진 채였다. 삭발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본격적인 훈련소 생활은 지연에게 또 다른 종류의 시련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신체적인 고통 이전에 찾아온 정신을 갉아먹는 교묘하고 집요한 괴롭힘이었다. 수백 명의 남자들 속에 던져진 4명의 여군 후보생은 그 자체로 별종 취급을 받았다. 특히 지연은 입소 첫날부터 황상병에게 단단히 찍힌 탓에 그 괴롭힘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식사 시간은 고역이었다. 식판을 들고 배식줄에 서 있으면 어김없이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여자가 무슨 해병이야? 그냥 집에서 된장찌개나 끓이지. 얼굴은 반반하게 생겨서 힘든 일은 다 빼려고 온 거 아니야? 저러다 훈련 좀만 힘들면 울고불고 하면서 집에 보내달라고 할걸. 내기에 돈 걸어도 좋다. 그들의 말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지연의 가슴에 박혔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껄끄럽게 느껴져 제대로 삼킬 수가 없었다. 한 번은 황상병이 일부러 지연의 옆을 지나가며 어깨를 세게 부딪히고는 식판을 떨어뜨리게 만들었다. 바닥에 나뒹구는 밥과 반찬들. 주변에서는 폭소가 터져 나왔다. 아, 미안해서 어쩌나. 몸이 약해서 잘 날아가네. 밥 많이 먹고 힘 좀 키워야겠다, 안 그래? 황상병은 전혀 미안하지 않은 얼굴로 낄낄거리며 말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흩어진 음식물들을 묵묵히 치웠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싸움을 벌이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였다. 여자는 감정적이다라는 편견에 스스로 힘을 실어주는 꼴밖에 되지 않을 터였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침묵과 인내뿐이었다. 괴롭힘은 식사 시간에만 그치지 않았다. 총기 손질 시간에는 일부러 지연의 총기 부품을 숨겨놓고는 찾지 못해 허둥대는 모습을 보며 즐거워했다. 관물대 정리를 할 때면 몰래 옷가지를 헝클어뜨려 놓고는 정리가 불량하다며 교관에게 이르기도 했다. 심지어는 밤에 몰래 지연의 전투화 끈을 잘라놓는 유치한 짓까지 서슴지 않았다. 매일 아침 지연은 밤새 누군가 또 무슨 짓을 해놓지는 않았을까 하는 불안감에 잠을 설쳐야 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다. 훈련 교관인 김하사였다. 그는 해병대 중에서도 악명 높기로 소문난 수색대 출신으로 훈련병들 사이에서는 살아있는 독사로 불리는 인물이었다.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였지만 지연을 향한 부당한 괴롭힘은 그의 심기를 건드렸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개입하지 않았다. 해병대는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배우는 곳이지 온실 속 화초처럼 누군가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곳이 아니었다. 김하사는 지연이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녀가 정말 해병이 될 자격이 있는 인물인지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다. 그의 무심한 듯한 시선 속에는 날카로운 평가와 함께 어쩌면 작은 기대감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지연을 돕는 이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동기인 은하는 지연의 유일한 편이었다. 그녀는 황상병 무리가 지연을 괴롭힐 때마다 자기 일처럼 나서서 화를 내주었고 밤이면 지친 지연의 어깨를 주무르며 위로해 주었다. 지연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저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안 돼. 우리가 꼭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야. 알았지? 은하의 존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다. 하지만 은하 역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부딪히고 있었기에 그녀의 위로는 때로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도 했다.
가장 힘든 것은 그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다는 고독감이었다. 하루 일과가 끝나고 모두가 잠든 시간, 지연은 화장실 구석에 쪼그려 앉아 소리 죽여 울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부모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이곳에 오기 전 친구들과 웃고 떠들던 평범했던 날들이 그리웠다.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하지? 정말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다. 수십 번도 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그때마다 지연은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했던 맹세를 떠올렸다. 절대 부끄럽지 않은 진짜 해병이 되어 돌아오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녀를 붙잡는 마지막 동아줄이었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새벽 훈련을 위해 연병장으로 나섰다. 피로와 스트레스로 눈앞이 핑 돌았다. 그때 연병장 한쪽에서 홀로 턱걸이를 하고 있는 김하사의 모습을 발견했다. 땀으로 젖은 그의 등 근육은 마치 성난 파도처럼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는 지연을 발견하고도 아무 말 없이 운동을 계속했다. 한참 뒤 땅으로 내려온 그는 땀을 닦으며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다. 눈물은 약한 자의 무기다. 강한 자는 눈물 대신 땀을 흘리지. 내가 흘려야 할 것이 눈물인지 땀인지 스스로 증명해봐라. 그 말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지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것은 조롱이 아닌 채찍질이었다. 어쩌면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지연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그날 이후 지연은 더 이상 밤에 울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잠든 시간에 몰래 일어나 팔굽혀펴기를 하고 뜀뛰기를 했다.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닌 땀방울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픔 대신 도끼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시련은 그녀를 무너뜨리는 대신 더욱 단단한 강철로 벼려내고 있었다. 김하사의 차가운 격려가 지연의 마음에 불을 지핀 다음 날 새벽 해병대 훈련소의 진짜 얼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극기주의 시작이었다. 교관들의 설명에 따르면 앞으로 일주일간 훈련병들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가장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될 터였다. 잠은 하루 서너 시간으로 줄어들고 식사량은 절반으로 제한되며 쉬는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일주일. 그 시작을 알린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 구보였다. 동이 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어둠 속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전투복 차림으로 연병장에 도열했다. 김하사의 짤막한 명령과 함께 구보는 시작되었다. 목표 전방고지. 나고자는 해병이 될 자격이 없다. 처음에는 군가를 부르며 씩씩하게 발을 맞추던 대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거친 숨소리로 가득 찼다. 오르막길이 나타나자 지연의 허벅지는 금세 납덩이처럼 무거워졌다. 폐는 터질 듯이 아파왔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피맛이 맴돌았다. 남자 훈련병들에 비해 선천적으로 작은 보폭과 약한 심폐지구력은 어쩔 수 없는 격차를 만들어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뒤처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 등 뒤에서 익숙한 조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봐, 내가 뭐라고 했어. 시작부터 빌빌거리잖아. 여자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황상병과 그의 무리들이 지연의 바로 뒤에 따라붙어 일부러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연의 발 바로 뒤에 자신의 전투화를 아슬아슬하게 붙이며 달렸고 때로는 옆구리를 슬쩍 밀치며 균형을 무너뜨리려 했다. 넘어질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텨내자 귓가에 대고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대꾸할 힘조차 없었다. 지금은 오직 앞서가는 동기의 뒷모습만 보고 달리는 것만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무너지지 마, 박지현. 여기서 무너지면 저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야. 할아버지를 생각해. 할아버지는 이것보다 더한 지옥 속에서도 살아남으셨어. 간신히 고지를 찍고 부대로 복귀했을 때
지연의 온몸은 땀으로 목욕을 한 듯 흠뻑 젖어 있었다. 하지만 쉴 틈은 없었다. 곧바로 이어진 것은 PT 체조였다. 온몸이 땀에 젖고 흙먼지로 뒤범벅이 되어라. 그것이 해병의 모습이다. 교관의 불호령 아래 훈련병들은 진흙탕 위에서 팔굽혀펴기를 하고 통나무를 어깨에 맨 채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지연의 팔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것처럼 비명을 질렀고 어깨는 통나무의 무게에 으스러지는 듯 했다. 특히 여자 훈련병들에게는 남자들과 똑같은 무게의 통나무가 주어졌다. 배려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다. 옆에서 함께 훈련받던 동기 은하는 이미 눈물 콧물을 쏟으며 거의 탈진 직전이었다. 지연은 그런 은하를 보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가 무너지면 은하도 무너진다.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앞으로 이곳에 들어올 다른 여자 후배들에게도 여자는 안 된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그것만은 절대로 안 될 일이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희망까지 짊어지고 있다는 책임감을 느꼈다. 오후에는 유격 훈련이 이어졌다. 아찔한 높이의 외줄 타기, 온몸의 힘으로 기어올라야 하는 로프 오르기, 철조망 아래를 포복으로 통과하는 훈련까지. 지연의 손바닥은 이미 여러 군데가 벗겨져 쓰라렸고 팔꿈치와 무릎은 날카로운 돌멩이에 긁혀 피가 배어나왔다. 특히 철조망 통과 훈련은 공포 그 자체였다. 바로 머리 위로 실탄이 날아다니는 상황 속에서 몸을 최대한 낮춰 진흙탕을 기어가야 했다. 조금이라도 머리를 들면 교관의 발길질이 날아왔다. 흙먼지가 눈과 입으로 사정없이 들어왔고 숨을 쉴 때마다 흙냄새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때였다. 바로 앞에서 기어가던 황상병이 갑자기 속도를 늦추더니 발로 진흙을 걷어차 지연의 얼굴에 뿌렸다. 순간적으로 시야가 가려진 지연은 잠시 움직임을 멈췄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가. 교관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황상병은 그 틈을 타 저만치 앞서가며 뒤돌아 비웃는 얼굴을 보였다. 명백한 방해 공작이었다. 지연은 눈에 들어간 흙을 빼낼 겨를도 없이 오직 감각의 의지에 앞으로 기어나갔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나와 흙탕물과 뒤섞였다. 서러움과 분노가 뒤엉켜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악착같이 팔다리를 움직였다. 두고 봐, 황상병. 내가 나를 방해할수록 나는 더 강해질 거다. 언젠가 반드시 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테니. 하루의 훈련이 끝났을 때 지연은 살아있는 시체나 다름없었다. 온몸은 흙투성이의 상처투성이었고 전투복은 땀과 진흙으로 무겁게 축축했다. 식당으로 향하는 길 남자 훈련병들은 지연을 보며 더 이상 노골적으로 비웃지 않았다. 그들의 시선 속에는 경멸 대신 차라리 저렇게까지 하는데 얼마나 버틸까 하는 의구심과 희미한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은 변화였지만 지연에게는 어둠 속에서 발견한 바늘구멍만 한 빛과 같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식판에 밥을 받았고 꾸역꾸역 입안으로 밀어넣었다.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훈련을 버텨내기 위해서였다. 해병대의 밤은 소리 없이 찾아왔다. 낮 동안의 함성과 고통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생활관은 수백 명의 고른 숨소리로 가득 찼다. 하지만 지연에게 밤은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다. 온몸의 근육들이 제각기 비명을 지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어깨는 빠질 듯이 아팠고 허리는 끊어질 듯 했으며 다리는 제멋대로 경련을 일으켰다. 낮 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통증이 어둠과 함께 몇 배로 증폭되어 그녀를 덮쳤다. 전투화에 쓸려 생긴 발의 물집은 터져서 욱신거렸고 손바닥의 상처는 이불에 스치기만 해도 살을 애는 듯한 아픔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돌아눕는 것조차 힘겨워
천장을 보고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낮 동안의 일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악을 쓰던 자신의 모습, 그런 자신을 비웃던 황상병의 얼굴, 그리고 무심한 듯 자신을 지켜보던 김하사의 눈빛까지. 문득 사무치는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따뜻하게 등을 토닥여줄 어머니도, 묵묵히 힘이 되어주시던 아버지도,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도 없었다. 오직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싸움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결국 참았던 눈물이 베개 위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다. 나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지막 자존심 때문이었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흐느낌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자신의 팔을 깨물었다. 엄마, 보고 싶어. 아빠, 너무 힘들어. 나 여기서 잘 버틸 수 있을까? 마음속으로 수없이 부모님을 불렀다. 고향집의 따뜻한 아랫목과 어머니가 끓여주시던 구수한 된장찌개가 사무치게 그리웠다. 모든 것을 내던지고 이곳을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일었다. 포기하면 편해질 수 있었다. 여자에겐 무리였어라는 말을 들으며 잠시 창피를 당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고통도 끝날 터였다. 그녀는 관물대 깊숙한 곳에 넣어둔 편지지를 떠올렸다. 입수하기 전 만약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 쓰려고 몰래 챙겨온 것이었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킨 지연은 손전등 불빛의 의지에 더듬더듬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저 지연이에요. 이곳 생활은 그러나 다음 문장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무슨 말을 써야 할까? 힘들다고, 포기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할까? 그 순간 할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다. 월남전의 포화 속에서 살아 돌아온 할아버지. 그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분명 눈물을 흘리거나 약한 소리를 하는 대신 주먹을 꽉 쥐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셨을 것이다. 지연은 쓰던 편지를 구겨버렸다. 그리고 대신 자신의 작은 수첩을 꺼내들었다. 그곳에는 입대 전 스스로에게 했던 다짐들이 적혀 있었다. 첫째, 절대 남들 앞에서 눈물 보이지 않기. 둘째, 체력으로 남자에게 뒤지지 않기. 셋째, 할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그녀는 그 글자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다.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었다. 여기서 포기하는 것은 자신과의 약속을,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었다. 이건 수치가 아니라 내가 강해지는 과정이야.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눈물은 어느새 멎어 있었다. 대신 마음속에는 차가운 강물이 흐르는 듯한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때였다. 옆 침상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동기 은하가 조용히 지연의 침대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연고가 들려 있었다. 지연아, 자. 손 많이 아프지? 이거 몰래 숨겨온 건데 좀 발라. 은하는 지연의 상처투성이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서툰 솜씨로 연고를 발라주기 시작했다. 차가운 연고가 상처에 닿자 따끔했지만 그보다 더 큰 따뜻함이 지연의 마음을 감쌌다. 혼자가 아니었다. 이 지옥 같은 곳에도 내 편이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연은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 것 같았다. 고마워, 은하야. 바보야, 고맙긴. 우리 꼭 같이 수료해야지. 저 못된 황상병 놈한테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똑똑히 보여주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그날 밤 지연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고통은 여전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다. 내일의 태양은 어김없이 떠오를 것이고 그녀는 그 태양을 정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극기주가 끝나고 훈련병들은 잠시 숨을 돌릴 틈을 얻었다.
그러나 해병대 훈련소에 진정한 휴식이란 없었다. 곧바로 이어진 것은 사격 훈련이었다. 훈련병들에게 처음으로 실탄이 지급되는 날, 연병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총기는 해병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 어떤 훈련보다도 엄격한 군기와 집중력이 요구되었다. 사격장으로 향하는 길 황상병은 또다시 지연의 신경을 긁었다. 야, 박지현. 너 총은 제대로 쏠 줄 아냐? 여자들은 겁 많아서 총소리만 들어도 오줌 지린다던데. 괜히 총구 거꾸로 들고 사고나 치지 마라. 그의 말에 주변에 있던 몇몇이 또다시 킬킬거렸다. 지연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K 소총을 고쳐 쥘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투지가 불타오르고 있었다. 체력에서는 남자들에게 밀릴지 몰라도 사격은 달랐다. 사격은 힘이 아니라 고도의 집중력과 침착함이 승패를 가르는 종목이었다. 어린 시절 지연은 할아버지를 따라 종종 사냥을 가곤 했다. 물론 직접 총을 쏜 것은 아니었지만 어깨 너머로 할아버지가 꿩이나 멧돼지를 조준하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연아, 사격의 기본은 숨을 참는 것이란다. 목표물을 보고 숨을 멈추고 그리고 방아쇠는 당기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짜내듯이 누르는 거야. 마음이 급하면 총알도 빗나가는 법이지. 그 가르침이 지연의 몸에 배어 있었다. 사선에 선 지연은 교관의 지시에 따라 엎드려 싸 자세를 취했다. 차가운 흙의 감촉이 뺨에 와 닿았다. 100m 전방의 표적지가 아득하게 멀어 보였다. 사격 개시. 교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격장은 일제히 귀청이 터질 듯한 총성으로 가득 찼다. 지연은 주변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호흡에만 집중했다.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며 표적지의 정중앙에 가늠쇠를 맞췄다. 그리고 숨을 멈췄다. 탕! 첫 발을 쏘자 강한 반동이 어깨를 때렸다. 하지만 지연의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는 기계처럼 침착하게 탄피를 배출하고 재장전한 뒤 다시 조준에 들어갔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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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발의 사격은 순식간에 끝났다. 사격을 마친 지연은 조용히 총구를 하늘로 향하고 안전장치를 걸었다. 아직 자신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다.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뿐이었다. 잠시 후 표적지를 확인하러 갔던 교관들이 돌아왔다. 훈련병들은 모두 초조한 얼굴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김 하사가 무전기를 통해 전달받은 결과를 무심한 표정으로 읊기 시작했다. 1사로 6발명 중 2사로 8발명 중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6발에서 8발 사이의 성적을 기록했다. 심지어 황상병마저도 7발에 그쳤다. 14사로 박지현 후보생. 김 하사가 지연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황상병은 두고 보자 기껏해야 서너 발 맞췄겠지 하는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10발 중 10발명 중. 전탄명 중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사격장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훈련병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뭐라고? 10발 다 맞췄다고?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우연이겠지, 운이 좋았을 거야. 황상병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김하사에게 되물었다. 잘못 들으신 것 아닙니까? 여자가 어떻게 전탄명중을. 김하사는 황상병을 차가운 눈으로 쏘아보았다. 의심스러우면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봐라. 그리고는 지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에 처음으로 희미한 아주 알아채기 힘든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박지현 후보생 잘했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칭찬보다도 지연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 그 사건 이후 훈련소 내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연을 향한 노골적인 조롱과 멸시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대신 그 자리에는 알 수 없는 경계심과 함께 무시할 수 없는 실력에 대한 인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남자 훈련병들은 더 이상 그녀를 그냥 여자로 대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와, 저 여군 진짜 대단한데? 하는 놀라움이 담겨 있었다. 물론 황상병처럼 끝까지 현실을 부정하며 지연을 향한 질투와 적개심을 불태우는 이도 있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고 있었다. 지연은 자신의 실력으로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에 처음으로 균열을 낸 것이었다. 그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의 손에 들린 총은 그녀가 약한 여자가 아닌 강인한 해병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해준 첫 번째 훈장이었다. 사격장에서의 전설적인 기록은 지연을 둘러싼 공기를 바꾸어 놓았지만 해병대 훈련소의 시간은 결코 한 개인의 영광을 위해 멈춰주지 않았다. 훈련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무자비해졌고 마침내 모든 훈련병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천자봉 행군의 날이 밝았다. 포항의 명물이자 해병대 훈련병들에게는 지옥의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그 험준한 산봉우리를 20kg이 넘는 완전 군장을 짊어진 채 밤새도록 행군하여 정복해야 하는 훈련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체력 시험이 아니었다. 육체의 고통이 정신을 잠식해 들어올 때 과연 인간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가를 시험하는 극단의 과정이었다. 출발 전 교관들은 훈련병들의 군장을 검사했다. 지연의 어깨를 짓누르는 군장의 무게는 그녀 몸무게의 절반에 육박했다. 작은 체구의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명백히 불공평한 무게였지만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해병에게 예외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군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스팔트 길은 끝나고 본격적인 산길로 접어들었다. 발바닥 밑에서는 날카로운 자갈들이 전투화를 뚫을 듯이 아우성쳤고 어깨는 거대한 바위가 짓누르는 것처럼 끊어질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어둠이 짙게 깔리자 훈련병들의 대열은 점차 말이 없어지고 오직 거친 숨소리와 군장이 삐걱대는 소리, 그리고 질질 끌리는 전투와 소리만이 산길을 가득 메웠다. 지연은 이를 악물고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내디붓다. 사격 훈련 이후 그녀를 향한 조롱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더욱 집요한 견제였다. 특히 황상병은 지연이 체력적으로 한계를 보이기를 학수고대하며 일부러 그녀의 바로 앞에서 보폭을 넓히거나 속도를 조절하며 신경을 긁었다.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그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발끝과 호흡에만 집중하며 묵묵히 전진했다. 행군이 중반을 넘어설 무렵 대열 곳곳에서 낙오자가 속출하기 시작했다. 강인해 보이던 남자 훈련병들이 다리에 쥐가 나주저앉았고 누군가는 탈수 증세를 보이며 구토를 했다. 그때였다. 바로 옆에서 걷던 은하의 몸이 크게 휘청거리더니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졌다. 은하야. 지연이 놀라 달려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지만 은하의 얼굴은 이미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다. 지연아, 나 더는 못 가겠어. 발목을 삔 것 같아. 은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다. 포기하고 싶다는 절망의 눈물이었다. 교관이 다가와 상태를 살피더니 의무병을 부르려 했다. 여기서 의무병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은 곧 낙오를 의미했다. 그 순간 지연은 망설임 없이 자신의 소총을 은하에게 건네고 그녀의 거대한 군장을 자신의 등 위로 짊어지려 했다. 뭐 하는 짓이야? 박지현 후보생. 교관의 고함에도 지연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하지만 두 개의 군장을 짊어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때 지연의 뒤에서 걷던 한 남자 훈련병이 말없이 다가와
은하의 군장을 자신의 어깨에 둘러맸다. 그는 평소 황상병 무리에 속해 지연을 비웃던 훈련병 중 하나였다. 그는 지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퉁명스럽게 말했다. 같은 동기잖아. 같이 가야지. 그것은 기적 같은 변화였다. 지연이 보여준 불굴의 의지와 동기애가 굳게 닫혀있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었다. 지연은 은하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그녀를 부축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은하를 이끌며 자신 또한 한계에 다다른 몸을 움직여 다시 걷기 시작했다. 우리는 해병이다. 끝까지 간다. 지연은 거의 울부짖듯이 외쳤다. 그 목소리는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던 다른 훈련병들의 가슴에도 불을 질렀다. 하나둘씩 힘겹게 서로를 부축하고 군장을 나눠들기 시작했다. 나고 직전이던 훈련병들이 서로의 등을 밀어주며 다시 일어섰다.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던 김하사의 입가에 이번에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분명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은졸였다. 이제야 진짜 해병의 모습이 보이는군. 그날 밤 지연은 선두권을 놓치지 않았다. 아니, 그녀 자신이 바로 선두였다. 그녀는 가장 약한 동료를 이끌며 가장 강인한 정신력으로 모두를 이끌었다. 마침내 천자봉 정상에 섰을 때 동쪽 하늘에서는 장엄한 일출이 시작되고 있었다. 붉게 타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땀과 눈물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지연의 얼굴은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천자봉 행군이 끝난 후 훈련소의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지연은 더 이상 여자 훈련병이나 별종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동기 박지현이었고 때로는 그 누구보다 강인한 해병 박지현이었다. 식사 시간에 더 이상 그녀를 향한 수군거림은 들리지 않았다. 대신 남자 훈련병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다. 박지현 후보생, 어제 정말 대단했다. 손은 괜찮나? 내가 의무실에서 연고 받아왔는데 좀 발라라.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어떠한 가식이나 동정도 없었다. 오직 극한의 고통을 함께 이겨낸 전우에게 보내는 순수한 존경과 인정만이 담겨 있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황상병이었다. 그는 천자봉 행군 이후 눈에 띄게 말이 없어졌다. 그는 행군 내내 선두에서 꿋꿋하게 버티는 지연의 뒷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처음에는 그저 운이 좋거나 독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약한 동기를 부축하며 모두를 이끌고 나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여자가 아니라 자신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진짜 해병의 모습을 보았다. 그가 그토록 무시하고 괴롭혔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더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것은 그의 비뚤어진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는 더 이상 지연을 괴롭히지 않았다. 아니, 괴롭힐 수가 없었다. 이제는 그의 옆에 동조해줄 사람도 없었을 뿐더셔 만약 예전처럼 행동했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모든 훈련병들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것이 뻔했다. 그는 식당에서도 훈련장에서도 의식적으로 지연을 피했다. 어쩌다 눈이라도 마주칠 때면 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모습은 지연에게 그 어떤 사과보다도 더 큰 통쾌함을 안겨주었다. 어느 날 저녁 개인 정비 시간에 지연이 달아빠진 전투화를 손질하고 있을 때였다. 황상병의 무리 중 하나였던 훈련병이 머뭇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천자봉 행군 때 은하의 군장을 들어주었던 바로 그 훈련병이었다. 그는 한참을 쭈뼛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저기 박지현 후보생. 그동안 미안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지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우린 이제 동기잖나. 그 순간 두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이 허물어졌다.
그 훈련병은 멋쩍은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솔직히 처음엔 여자가 해병대에 왜 왔나 싶었다. 그런데 넌 진짜다. 쟤야말로 진짜 해병이다. 우리끼리 그런 얘기 많이 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연은 울컥하고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애써 참았다. 대신 땀과 흙먼지로 얼룩진 얼굴 그대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것은 수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온몸이 부서지는 고통을 이겨낸 자만이 지을 수 있는 값진 미소였다.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이 드디어 값진 결실을 본 순간이었다. 수료를 코앞에 둔 마지막 주 훈련병들은 해병대 훈련의 활용점정이라 불리는 종합유격훈련에 돌입했다. 이곳은 그동안 갈고 닦은 모든 전투 기술과 체력, 그리고 정신력을 총동원해야만 통과할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아찔한 높이의 레펠 훈련부터 목숨을 걸고 건너야 하는 도하 훈련, 그리고 실제 전장처럼 꾸며진 각계전투 훈련장까지. 모든 것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공포와 긴장감을 안겨주었다. 특히 훈련병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지옥의 벽이라 불리는 수직 장애물이었다. 맨몸으로 그 어떤 장비의 도움도 없이 오직 동료들과의 협동심과 자신의 힘만으로 10m 높이의 벽을 넘어야 했다. 많은 훈련병들이 벽 앞에서 좌절했다. 미끄러지고 떨어지기를 반복하며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었다. 모두가 지쳐갈 무렵 지연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벽을 향해 달려갔다. 밑에서 동기들이 인간 피라미드를 만들어주자 그녀는 그들의 어깨를 밟고 놀라운 민첩성으로 벽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은 체구는 오히려 이럴 때 장점으로 작용했다. 거침없이 정상에 오른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로프를 아래로 던져 다음 동료가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왔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장애물을 돌파했지만 결코 혼자만의 영광에 취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황상병이 벽을 오르다 그만 발을 헛디뎌 아래로 떨어졌다. 이미 체력이 바닥난 그는 더 이상 벽을 오를 힘이 없는 듯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교관들은 제한 시간이 다 되어간다며 그를 재촉했다. 만약 그가 통과하지 못하면 그의 동기들 전체가 다시 처음부터 훈련을 받아야 하는 끔찍한 상황이었다. 바로 그 순간 벽 위에서 지연이 소리쳤다. 황상병, 정신 차려. 할 수 있어. 그리고는 자신의 전투복 상의를 벗어 로프와 연결해 길이를 더 늘린 뒤 다시 아래로 던졌다. 어서 잡아. 우리가 끌어줄게. 위에서는 지연과 동기들이, 아래에서는 다른 동기들이 황상병을 밀고 당기기 시작했다. 황상병은 지연의 얼굴을 차마 쳐다보지 못한 채 그녀가 던져준 생명줄을 잡고 사력을 다해 벽을 올랐다. 마침내 황상병이 힘겹게 정상에 올랐을 때 이 모든 광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대대장이 앞으로 나섰다. 백발이 성성한 노장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그는 훈련장 전체가 떠나가도록 큰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보았는가? 저것이 바로 해병이다.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전우를 이끌고 함께 나아가는 것. 저것이 바로 우리가 피땀 흘려 지켜온 해병대 정신이다. 대대장의 외침이 끝나자 훈련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왔다. 그 함성의 중심에는 땀으로 흠뻑 젖은 채 동기의 손을 굳게 잡고 있는 지연이 서 있었다. 길고 길었던 훈련소 생활의 마지막 날, 수료식 날이 밝았다. 포항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푸르렀다. 연병장의 도열한 훈련병들의 얼굴에는 지난 몇 달간의 고통과 인내의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예리한 칼날처럼 살아 빛나고 있었다. 지연 역시 그 대열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입소하던 날의 두려움과 서름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해병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만이 가득했다.
수료식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빨간 명찰 수여식이었다. 해병대의 상징이자 자부심인 그 붉은 명찰을 가슴에 다는 순간 비로소 이들은 훈련병이 아닌 진짜 해병으로 거듭나는 것이었다. 대대장이 직접 훈련병 한 명 한 명의 가슴에 명찰을 달아주었다. 지연의 차례가 되었을 때 대대장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며 나지막이 말했다. 자네가 바로 해병대의 미래다. 아주 자랑스럽다. 그 한마디에 지연은 뜨거운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머리는 여전히 짧은 돌격머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그 머리가 더 이상 수치스럽거나 부끄럽지 않았다. 그것은 지난 시간 동안 그녀가 흘린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고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강인함의 증표였으며 해병으로서의 자랑스러운 훈장이었다. 수료식이 끝나고 가족들과의 면회 시간이 주어졌다. 지연은 홀로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다. 부모님께는 일부러 수료식 날짜를 알리지 않았다. 고된 훈련을 마치고 늠름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고개를 돌려보니 그곳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휠체어에 앉아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할머니가 있었다. 우리 딸 장하다. 정말 장하다. 어머니는 달려와 지연을 부서져라 껴안고 눈물을 쏟았다. 무뚝뚝하던 아버지의 눈가에도 물기가 어렸다. 지연은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동안의 모든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 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부대를 나서기 전 지연은 자신을 진정한 해병으로 만들어준 김하사와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따뜻했다. 그는 지연에게 거수 경례를 붙이며 말했다. 박지연 하사. 수료를 축하한다. 자대에 가서도 지금처럼만 해라. 그것이 그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었다. 지연은 가슴을 펴고 연병장을 가로질러 정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그리고 훈련소 정문 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문구를 바라보며 하늘을 향해 그리고 마음속에 살아계신 할아버지를 향해 온 힘을 다해 외쳤다. 나는 해병이다. 어디서든 지켜내겠다. 그녀의 외침은 포항의 푸른 하늘 위로 힘차게 퍼져나갔다. 그것은 한 나약했던 소녀가 강인한 전사로 거듭났음을 알리는 우렁찬 포효였다. 진정한 강함은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련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에서 나옵니다. 편견과 차별이라는 가장 높은 벽을 허무는 것은 분노가 아닌 묵묵히 증명해내는 실력과 진심입니다. 혼자 빨리 가는 것보다 가장 약한 동료의 손을 잡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더 위대한 길입니다. 눈물은 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기 위해 스스로를 씻어내는 신성한 의식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절망의 깊이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한 줄기 희망의 빛입니다.